유명한 모든 것은 팬과 안티가 같이 존재합니다. 연예인, 정치인, 예술가, 유튜버 100% 좋아하는 팬만 있진 않죠. 윤우님은 모르겠습니다. 패션을 좋아하시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반도체를 몰라도 아이폰을 만들었듯 신발을 만드는 방법을 몰라도 이지부스트를 만든 사람, 오늘은 카니에 웨스트 이야기입니다. 카니에 대한 평가나 주관적 생각은 모두 다릅니다. 카니를 좋아하는 사람이 영상을 만들면 좋아 보일 거고 싫어하는 사람이 만들면 안 좋아 보이겠죠. 그러니 저는 최대한 제 생각을 빼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 공간을 여러분들의 해석으로 채우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음악가인 카니에 웨스트가 어떻게 패션에 뛰어들었는지 오늘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니는 1977년 사진작가인 아버지와 교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3살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고 카니는 시카고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보단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5살 때 시를 쓰기 시작하고 3학년 때 랩을 시작하고 중1 때 작곡을 시작하여 판매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음악으로 일을 시작한 거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를 다니다 수업 때문에 음악에 지장이 가서 학교를 그만둡니다. 카니는 비트를 만들어 팔았지만 정작 하고 싶었던 건 프로듀서가 아니라 래퍼였죠. 카니는 비트를 파는 사람으로 인지도와 돈을 어느 정도 벌게 됩니다. 그래서 돈도 있겠다, 망해도 되니 자기가 만들고 싶은 앨범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당시 랩은 총 쏘고 내가 더 세고 그런 강한 가사들이 유행이었지만 카니는 진솔한 이야기를 가사로 쓰고 싶어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음반 계약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저기 레이블과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카니를 프로듀서로만 생각했고 비트나 공짜로 달라고 합니다. 내가 네 비트에 랩을 해줄게 라는 명분으로 말이죠. 여기서 카니의 돈에 대한 태도가 보여집니다. 내가 랩을 잘하니 네 비트에 랩을 해줄게 라는 말은 마트에 가서 내가 TV 정말 잘 버는데 TV 좀 공짜로 줘 라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하죠. 가치가 있는 것을 대가 없이 가져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니는 계속해서 음반 회사를 찾지만 총질도 안 하고 거칠게 살지 않았으니 카니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카니의 힙합 음악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을 이야기꾼, 작곡가, 그리고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힘들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진심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하죠. 근데 그렇게 음반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차가 없어 기차역으로 걸어갈 때도 그래미 어워드에서 수상하는 연습을 합니다. 여기서 카니에 웨스트가 본인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죠. 여기저기 다 안 되다 어머니가 계신 시카고로 돌아갑니다. 어머니는 카니에게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었죠. 자기가 너무 거만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 카니에게 유일하게 의지하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거인이 거울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안 보인단다. 스타로 태어난 사람은 스타로 살아갈 운명이야. 넌 스타고 사람들은 너의 거대한 모습을 볼 거다. 굳이 겸손하게 굴지 않아도 된다. 너의 방식대로 해. 카니는 그 말에 힘을 얻지만 이것 덕분에 혹은 때문에 카니는 거물 혹은 괴물이 됩니다. 어쨌든 힘을 얻은 카니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서 노력한 끝에 제이지가 있는 락커펠라 음반 회사에 들어가죠. 이제 자기 앨범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 카니는 더 열심히 하지만 재앙이 닥칩니다. 교통사고로 턱이 부러지죠. 앞으로 랩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카니는 그 부러진 턱으로 흥얼거리며 랩을 합니다. 턱에는 와이어를 박은 채로 말이죠. 그 와이어를 제거하는 것까지 뮤직비디오에 담을 정도로 카니는 음악의 진심이었습니다. 결국 앨범은 완성됐고 그 앨범은 지금까지도 명반으로 꼽히는 앨범이 되었죠. 바로 이 앨범입니다. 앨범 이름은 칼리지 드랍아웃, 그리고 노래에는 Through the Wire가 있었죠. 나중에 인터뷰에서 카니는 말합니다. 저는 7일 동안 병원에서 TV를 봤는데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어요. 래퍼들이 옷을 허접하게 입는 걸 보고 세상에서 최고로 옷 잘 입는 래퍼가 되겠다고요.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카니가 옷에 대해 진심을 가지게 된 게 말이죠. 그 앨범으로 콘서트를 한 카니를 잠깐 볼게요. 명품 가방과 폴로 셔츠 위에 폴로 럭비트를 입은 그는 래퍼보단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 생각은 빼겠습니다. 이때부터 카니는 음악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성공하기 시작했고 그의 철학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카니는 이 모든 게 신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도구가 자기라고 생각하죠. 전하는 방식이 좋아 보이는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2005년부터 카니를 보고 언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제불능이다. Being the most tragic loss of all. George Bush doesn't care about black people. Everybody wants to know what I would do if I didn't win. I guess we'll never know. Yo, Taylor, I'm really happy for you. I'm gonna let you finish. But Beyonce had one of the best videos of all time. 등등 과감한 말을 하죠. 사람들은 카니의 표현에 과한 자신감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니는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죠. 자신감은 당연히 과하게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밋밋해지기를 원하죠. 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니의 이런 태도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카니 어머니의 이야기가 기억나시나요? 거인이 거울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셨죠. 카니는 자기 자신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자기의
생각을 꾸밈없이 표현한다면요. 망언이라고 불리는 건 카니가 한 말들이 모두 현대의 예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1000년 전이거나 1000년 후에 그런 말을 했다면 망언이 아닐 수도 있겠죠. 누군가를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본인은 좋은 의도로 표현했다면 말이죠. 근데 시기는 21세기이고 그 정서에 맞지 않으면 정신병 아니냐고요. 네, 2016년 카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합니다. 퇴원 후에 카니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천재고 개잘하고 있어. 그리고 남들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 모두 잘 됐으면 좋겠고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다시 현대판 망언을 하고 다시 음악을 만들고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고 다시 망언을 하고 대통령 후보도 출마하고 좋은 음악을 만들고. 카니는 과연 신일까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유튜브에서 본인을 지지하는 영상을 보며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천재라고 해도 인간답지 않나요? 그것도 매우 솔직한 인간이에요. 제가 준비한 음악인으로서의 카니에 웨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카니에 웨스트 다큐멘터리 지니어스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인간 카니를 알면 패션에서의 카니도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패션에서의 카니에 웨스트 시작하겠습니다. 패션, 그림, 음악의 공통점은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게 패션이나 그림이고 생각을 청각화해서 들려주면 음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 대중문화가 되고 이해하는 데 지식이 필요하면 예술이 됩니다. 카니는 래퍼이고 누군가에게 디자인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현만큼은 누구보다 솔직하고 과감했죠. 그의 막말에도 음악성은 인정받는 걸 보면 창작에 천재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악은 지식이 없어도 좋게 들리는 대중문화적 특징이 있었죠. 이런 능력으로 카니의 생각을 시각화한 패션은 2006년에 시작됩니다. 카니는 아디다스를 위해 신발을 디자인했지만 출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처음 협업한 브랜드는 베이프입니다. 베이프의 스니커즈에 자신의 1집 앨범을 따와 만들었죠. 지금 가격은 이렇습니다. 근데 디자인도 배운 적이 없는 카니가 이 신발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원래 베이프의 스니커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성된 기본 틀에 카니가 생각한 색감이나 그래픽을 넣은 거죠. 그럼 누구나 해도 되겠네? 네, 물론입니다. 카니만큼의 인지도와 감성과 감각이 있다면 말이죠. 2009년 루이비통의 스니커즈도 디자인합니다. 이건 색감만 입힌 게 아니라 디자인도 했을 겁니다. 이전에 이런 신발은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카니가 생각한 아름다운 신발을 루이비통 디자이너에게 그려주었을 겁니다. 그의 생각을 표현하며 창작한 거죠. 발매가는 864파운드, 약 150만원이었지만 현재 가격은 3천만원이 넘네요. 그리고 같은 해에 나이키와도 스니커즈를 만듭니다. 그 신발이 바로 에어 이지입니다. 현재 가격은 이렇죠. 2013년 에어 이지 2가 출시되고 카니는 나이키를 떠납니다. 카니가 나이키 혹은 아디다스 중 어떤 브랜드를 좋아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키의 금전적인 태도는 확실히 싫어했죠. 나이키는 카니에게 신발 디자인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니가 선택한 자선단체에 수익금의 일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기억하시나요? TV를 잘 본다고 공짜로 TV를 달라는 것과 같다는 카니의 말. 카니는 이런 걸 굉장히 싫어했죠. 결국 아디다스는 카니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데 동의하고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발 이지부스트가 출시됩니다. 이거 말고 맨 처음 모델은 이런 신발이었습니다. 기존의 아디다스의 신발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네, 카니의 머릿속에 있는 디자인일 겁니다. 카니는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배운 적이 없으니 자신의 생각을 시각화시켜줄 뛰어난 디자이너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대중들에게 신발로 표현하죠. 이지부스트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느껴볼게요. 디자인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카니의 세계관이 조금은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 후에 팬디에서 인턴도 하고 아페세와 협력도 하고 파리 패션위크에서 자신의 컬렉션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지라는 브랜드로 옷도 냅니다. 이것도 분석하지 않고 한번 봐볼게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지 시리즈와 비슷한 감성이 느껴지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카니의 생각을 눈으로 보고 느끼시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카니의 이지와 브랜드 갭이 협력한다고 발표합니다. 이때 갭의 주식이 20% 혹은 40% 폭등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차트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몰렸고 모두 판매됐죠.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디자인과 색감을 갖고 있죠. 거기에 발매가는 10만원 정도입니다. 이 옷을 대중적이라고 표현해도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이지와 갭에 위인이 들어오죠. 뎀나 바질리아. 발렌시아가의 디자이너이자 베트멍의 설립자이죠. 프로젝트 이름은 이지 갭 엔지니어드 바이 발렌시아가.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혹시 카니가 느껴지시나요? 카니는 이지를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 발매합니다. 그 덕분에 리셀가는 낮아지고 아디다스와 카니는 돈을 벌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신발을 찍어낸다고 비판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돈 때문일까요?
카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패션을 즐겼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카니에는 돈도 많이 벌었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지만 카니에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보면 이상하긴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아디다스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 카니에를 꼬드겼을까요? 음악에서 카니에를 보면 그런 꼬드김에 넘어갈 사람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지를 즐기길 원한다는 카니에의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가식일까요? 거만하다고 하는 그의 행동이 거만한 걸까요? 솔직한 걸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대한 제 생각을 빼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카니에의 현대판 망언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의 음악성과 패션 덕분에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가 싫건 좋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악과 입을 수 있는 패션을 만들었고 우리의 선택권을 넓혀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옷이나 신발들은 특정 계층만 신고 입을 수 있는 게 아닌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패션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카니에가 평상시에 입는 착장을 두고 가겠습니다. 그의 세계를 느껴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선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여정 함께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